기원전 5세기 중국의 한 병법가가 이렇게 썼습니다. 나를 알고 상대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 지구 반대편 유대인 랍비들은 전혀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누가 진짜 부자인가? 서로 만난 쪽도 서로의 존재를 알 리도 없는 두 문명이 내놓은 답은 놀랍게도 정확히 하나로 겹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의 원리를 알고 나면 여러분이 지금 돈과 인생에서 겪고 있는 정체가 왜 반복되는지도 함께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20분 뒤 여러분은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행동 지침과 함께 왜 화려한 한방보다 나를 알아가는 것이 먼저인지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열심히 사는데 왜 항상 제자리인 걸까? 라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남들은 투자로 재미를 봤다는데 나만 타이밍을 놓친 것 같고 자기 개발서를 몇 권을 읽어도 정작 월요일 아침이 되면 똑같은 패턴으로 돌아가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퇴근길에 습관처럼 주식 앱을 켜고 남의 수익률을 확인하다가 정작 내 통장에서 이번 달에 얼마가 빠져나갔는지는 정확히 모르는 채로 하루를 마감하는 일도 흔합니다. SNS를 켜면 누군가는 벌써 파이어족이 됐다고 하고 누군가는 부업으로 월 1,000만 원을 번다고 하는데 그 소식들을 볼 때마다 내가 뒤처진 것 같은 조바심만 커질 뿐 실제로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문제는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도 생각보다 정확히 모른 채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달에 실제로 얼마를 쓰는지, 내가 어떤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무너지는지, 내가 진짜로 두려워하는 게 실패인지 아니면 남들의 시선인지 이걸 정확히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확증 편향처럼 우리는 자신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정작 검증은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손자병법과 탈무드가 똑같이 도달한 결론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전략은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나 자신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손자병법은 기원전 5세기 무렵 춘추시대 오나라의 전략가로 알려진 손무가 남긴 병법서로 전해집니다. 당시는 제후국들이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던 시기였고 손무는 오나라 왕을 도와 실제 전장에서 이 원리들을 검증했다고 전해집니다. 그중 모공편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지피지기 100점 풀 때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문장이 원래 전쟁에서 이기는 법이 아니라 위태롭지 않는 법을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손자는 무조건 이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조건을 먼저 갖추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투자와 인생 모두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무리한 레버리지로 대박을 노리는 사람보다 자신의 자금 상황과 리스크 감내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구조를 먼저 배운 사람이 결국 오래 살아남습니다. 이제 탈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탈무드는 유대인 랍비들이 수백 년에 걸쳐 구전으로 전해오던 율법, 해석과 삶의 지혜를 문서로 엮은 방대한 전승서입니다. 그 중에서도 선조들의 어록을 모은 피르케이 아보트에는 이런 질문과 답이 전해집니다. 누가 부자인가? 그리고 답은 이렇습니다. 자기 몫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다. 얼핏 들으면 그냥 욕심을 버리라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이 교훈을 유대인 공동체가 수천 년간 상업과 금융의 지혜로 함께 전승해왔다는 사실을 알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유대인 공동체는 역사적으로 상업과 금융에서 두각을 나타낸 집단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그들이 그의 첫 번째 조건으로 꼽은 것은 더 많이 버는 법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진 것의 가치를 정확히 아는 것이었습니다. 이것 역시 자기 자신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 즉 시기와 정확히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와 결이 같은 이야기가 여러 문화권의 민담에도 널리 전해집니다. 두 사람이 각각 물동이를 쥐고 우물을 오가는데 한 사람은 자신의 물동이에 금이 가 있다는 사실을 몰라 매번 절반만 채워 나르면서도 왜
왜 이렇게 힘든지 의아해하고, 다른 한 사람은 자기 물동이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있어 미리 금이 간 부분을 손보거나 그만큼을 계산해 놓고 움직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둘 다 똑같이 열심히 물을 나르고 있지만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 이야기가 말하는 것도 결국 탈무드의 교훈과 같은 하나의 원리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보다 내가 가진 도구와 상황을 얼마나 정확히 파악하고 있느냐가 결과를 가른다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손자는 나를 알아야 위태롭지 않다고 했고, 탈무드는 내가 가진 것을 정확히 알아야 진짜 부자라고 했습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구조는 완전히 같습니다. 둘 다 바깥을 향한 욕심보다 안을 향한 정확한 인식을 먼저 요구합니다. 여기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을 더 많이, 더 빨리, 더 크게로 정의합니다. 하지만 2500년 전 두 문명이 국립적으로 도달한 교도는 정반대에 가깝습니다. 먼저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되고, 먼저 내가 가진 것의 가치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현대 금융에서 흔히 쓰이는 손절매나 포트폴리오, 리스크 관리 원칙도 결국 같은 뿌리에서 나온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련한 투자자일수록 얼마를 벌 것인가 보다 얼마까지 잃어도 무너지지 않는가를 먼저 계산합니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조건을 먼저 갖춘 사람만이 부대, 그 판에 아마 결국 복리의 힘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자가 2500년 전에 이미 말했던 원리가 머무르다 자산운용의 기본 원칙과 정확히 같은 자리에 서 있는 셈입니다. 이걸 자기 신뢰라는 말로 바꿔보면, 진짜 자기 신뢰는 나는 뭐든 할 수 있어 하는 막연한 자신감이 아니라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정확히 안다는 감각에서 나옵니다. 첫 번째 행동 지침입니다. 이번 주 안에 나의 재정 상태를 숫자로 정확히 적어보십시오. 통장 잔고, 매달 고정 지출, 변동 지출, 남는 돈이 정확히 얼마인지를 감으로 말하지 말고 실제로 적어보는 것. 이것이 손자가 말한 시기의 가장 실천적인 첫걸음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최근 3개월치 카드 명세서와 계좌 내역을 꺼내놓고 식비, 주거비구, 동료용비, 투자금 이렇게 5개 항목으로만 분류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은 이 작업을 처음 해보고 나서 자신이 막연히 생각했던 지출 구조와 실제 숫자 사이에 꽤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이 이 단순한 작업조차 하지 않은 채 투자 정보와 재테크 유행을 쫓아다닙니다. 두 번째 행동 지침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이미 충분한 것이 무엇인지 3가지를 적어보십시오. 탈무드가 말한 자기 몫에 만족하는 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안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엇이 이미 충분한지를 알아야 정말로 부족한 한 가지에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 안정적인 직장과 최소한의 생활비는 확보되어 있다면 그 부분에 더 이상 불안해하며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정말 부족한 한 가지, 예컨대 비상금이나 장기, 투자 습관 같은 항목에 남은 에너지를 몰아줄 수 있습니다. 이 구분이 없으면 사람은 모든 것을 동시에 갈망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이루지 못합니다. 세 번째 행동 지침입니다. 다음 큰 결정을 내리기 전에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도 내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지 먼저 점검하십시오. 손자가 말한 위태롭지 않음은 이기는 것보다 우선하는 조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생활비 3개월에서 6개월치에 해당하는 이상 자금을 별도로 떼어놓은 다음에야 나머지 자금으로 투자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순서를 지키는 것을 권합니다. 투자든 사업이든 인간관계든 먼저 무너지지 않을 구조를 만든 다음에 확장하는 순서를 지키는 삶, 결국 오래 그리고 크게 갑니다. 이 3가지 숫자로 나를 파악하기, 이미 충분한 것을 인식하기, 무너지지 않을 구조를 먼저 세우기. 이것이 오늘 손자병법과 탈무드가 공통으로 우리에게 준 실전 지침입니다. 미국 공복의 아버지 중 한 명, 널리 알려진 벤저민 프랭클린은 젊은 시절 자신의 부족한 점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철제, 침묵, 실서, 결단, 공성, 극면, 진실,
청일, 중용, 청결, 평정, 승전, 겸손 이렇게 13가지 덕목을 정하고 작은 수첩에 표를 만들어 매주 하나씩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자기 관리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처음부터 모든 덕목을 동시에 완벽히 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한 주에 한 덕목씩만 집중하고 그날 그 덕목을 어렸다면 표에 작은 점을 찍어 기록했습니다. 대신 자신이 어느 덕목에서 가장 자주 무너지는지를 정확히 기록하고 파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그는 자신이 특히 질서와 결단 항목에서 반복적으로 무너진다는 사실을 숫자로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다음부터는 막연한 다짐이 아니라 그 두 가지의 자원을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처음부터 13가지를 동시에 완벽하게 해내려 했다면 오히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며칠 만에 포기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신의 약점을 정확히 숫자로 좁혀갔기 때문에 적은 에너지로도 실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역시 CPG계의 실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는 영원히 산 위로 바위를 밀어 올려야 하는 공보를 받은 시지프스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바위는 정상에 닿는 순간 다시 굴러 떨어지고 그는 다시 내려가 처음부터 밀어 올려야 합니다. 오랫동안 이 신화는 헛된 노력의 상징으로 읽혔지만 후대의 여러 철학적 해석은 이 이야기를 다르게 봅니다. 반복되는 과정 자체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는 태도야말로 진짜 강함이라는 해석입니다. 재테크와 자기계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의 성공으로 끝나는 게임이 아니라 매달 같은 원칙을 반복해 밀어올리는 과정 자체가 결국 자산과 실력을 쌓는 유일한 길입니다. 흥미롭게도 이런 반복되는 상승과 하락을 견디는 서사는 우리에게 익숙한 K 콘텐츠에서도 자주 발견되는 구조입니다. 주인공이 한 번의 실패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의 좌절을 반복해서 겪으면서도 매번 자신을 조금씩 다시 일으켜 세우는 서사 구조는 국내외 시청자들에게 큰 공감을 얻는 고성과 콘텐츠들의 공통된 뼈대이기도 합니다. 결국 손자병법에 위태롭지 않은 탈무드에 만족할 줄 아는지에 프랭클린의 반복 점검, 시지프스의 반복된 상승, 그리고 우리가 즐겨보는 이야기 속 반복되는 재계의 서사까지 전부 하나의 원리로 연결됩니다. 크게 한 방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정확히 알고 매일 같은 원칙을 반복하는 것이 결국 가장 빠른 길이라는 원리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두 가상의 인물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시와 피씨는 5년 전 같은 회사에서 비슷한 연봉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어시는 남들이 좋다는 지하철을 그때그때 따라다녔고 자신의 소비 습관이나 리스크 감지력은 한 번도 정확히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1년 차에는 지인이 추천한 종목으로 운 좋게 수익을 받고 그 경험을 믿고 2년 차에는 저축의 대부분을 하나의 테마에 몰아넣었습니다. 그런데 3년 차에 찾아온 하락장에서 정확히 그 비중만큼 크게 흔들렸고 버티지 못해 손실을 확정한 채로 팔았습니다. 4년 차와 5년 차에도 비슷한 패턴, 즉 남을 따라 들어갔다가 감정적으로 빠져나오는 흐름이 반복되었고 5년 뒤 어시의 자산은 처음 시작했던 시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PC는 1년 차에 자신의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 감정적으로 무너지는 상황의 패턴을 먼저 숫자로 정리하는 데 몇 달을 썼습니다. 이미 충분한 부분과 부족한 한 가지를 구분해 부족한 영역, 즉 비상금과 장기 투자 습관에만 자원을 집중적으로 배분했습니다. 2년 차에는 생활비 6개월치에 해당하는 비상 자금을 먼저 마련했고 그 이후부터 나머지 여윳돈도 매달 정해진 금액을 장기 분산 투자에 넣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3년 차의 하락장에서도 이미 확보해둔 비상 자금 덕분에 투자금을 급하게 빼야 할 상황 자체가 생기지 않았고 오히려 같은 원칙대로 정해진 금액을 계속 투입할 수 있었습니다. 4년 차와 5년 차에도 화려한 대박은 없었지만 같은 원칙을 흔들림 없이 반복했고 5년 뒤 PC의 자산은 OC보다 안정적으로 그리고 결과적으로 더 크게 불어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정보량이나 어머니 아니라 지피지기를 먼저 했느냐, 그리고 이미 충분한 것을 알고 있었느냐, 이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5년간 접한 정보량과 시장 상황은 사실상 동일했습니다. 같은 뉴스를 받고 같은 하락장을 지나갔습니다. 그럼에도 결과가 갈린 이유는 오직 하나, 시작하는 순서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용을 실천하기 전에 흔히 저지르는 실수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채 남이 좋다는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손자병법이 강조한 지기 없이는 어떤 전략도 나에게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는 잘 맞는 공격적인 투자 비중이 리스크 감내력이 낮은 사람에게는 잠도 못 자게 만드는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전략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나에게 맞는지 확인하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두 번째, 만족의 기준을 타인과의 비교로 정하는 것입니다. 탈무드가 말한 만족은 남보다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의 가치를 정확히 아는 것이었습니다. 비교로 기준을 세우는 순간 아무리 가져도 늘 부족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SNS 속 다른 사람의 수익 인증, 다른 사람의 승진 소식은 그 사람의 전체 서사 중 가장 화려한 장면일 뿐입니다. 그 한 장면과 나의 하루 전체를 비교하는 순간부터 판단은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손자병법도 탈무드도 비교의 기준을 바깥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두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2500년의 기간과 세력을 사이에 두고도 인간이 무너지지 않고 성장하는 원리는 하나로 통했습니다. 나를 정확히 알고 내가 이미 가진 것의 가치를 알고 그 위에 무너지지 않을 구조를 먼저 세우는 것. 이 세 가지는 순서를 바꿀 수 없는 하나의 연결된 흐름입니다. 나를 모르면 무엇이 충분한지도 알 수 없고 무엇이 충분한지 모르면 어디에 힘을 쏟아야 할지도 알 수 없으며 그 우선순위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구조도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그 첫 번째 단추, 즉 이 비원리를 아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번 주 안에 딱 한 가지 나의 지출을 숫자로 적어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실행뿐입니다. 오늘부터 이 원칙을 함께 되뇌어 보겠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정확히 알고 있다. 나는 지금 가진 것의 가치를 안다. 나는 무너지지 않을 구조에 매일 한 걸음씩 나아간다. 이 문장을 오늘 하루 필요할 때마다 소리내어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학원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확인한 2500년 된 원리를 매일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는 장치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여러분의 지피지기 체크리스트 첫 항목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 한 가지는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이 남겨주신 이야기를 직접 다뤄보겠습니다. 매일 새로운 고전의 지혜와 재테크 마인드셋을 전해드리는 골든88 내일도 같은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골든88이었습니다.